그분은 매달 34만원 넘는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으셨지만 이번 달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통장에 있는 돈이 작년보다 조금 더 들어있었다는 것. 혜든쌤, 내가 80년 살았는데 이렇게 서러웠던 적은 처음이야. 한 할머니께서 제게 울먹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조금인데 왜 못 받았을까요? 자녀가 준 생활비, 병원비로 모아둔 예적금, 갑자기 들어온 보험금, 이 모든 게 기초연금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탈락자의 45%가 금융재산 때문에 그 중에 6명 중 1명은 단 50만원의 차이로 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이유를 꼭 기억해주세요.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조치가 없으면 한 달에 약 50만원, 1년이면 600만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통장 때문에 연금이 끊기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재산, 즉 금융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핵심이죠. 예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부 기준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금융재산에서 기본공제 500만원을 빼주고요. 거기서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해주면 월 소득으로 환산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예금을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기본공제 500만원을 빼고 거기서 4%를 곱해주면은 20만원이 되죠. 2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16,000원 정도의 월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5천만원도 마찬가지로 4,500만원에서 4% 그리고 12를 나눠주면 15만원이 되죠.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228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은 단 만원이라도 초과되면 중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으로 연금이 끊기는 이유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2만원에서 플러스 30% 추가공제까지 적용이 됩니다. 즉 세전 약 한 160만원 이하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전체가 소득 인정액을 밀어올리게 되겠죠. 참고하실 사항은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같은 부분은 기초연금 산정에서 소득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연금을 유지하면서 소득 보존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일해서 버는 돈 때문에 그대로 들어오는 연금이 끊기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부동산 때문에 끊기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작년 4월에 공시지가가 올해 4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경기 침체로 올해 시세는 낮아졌지만 작년 공시가가 높았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죠. 공시지가가 인상을 하게 되면요, 소득 인정액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만약 공시지가 5천만원 인상이 되면 소득은 16만 6천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1억원 이상은 33만원, 2억원이 인상이 되면 66만원이 소득 인정액이 증가가 됩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그만큼 팔았을 때 수익을 보겠지만 간혹 가다가 나라에서 그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만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부분에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공시지가를 계속해서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를 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는 분, 혹은 귀농을 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살면서 또 연금을 받으시려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이것 또한 계산을 굉장히 잘 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제 기준이 대도시의 기준에서는 1억 3,500만원이 기본공제로 들어가고요. 중소도시도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귀농을 해서 농어촌 도시로 간다면 7,250만원이 기본공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하면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소득 인정액이 더 많이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재산으로 끊기는 이유입니다.
아까 3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부동산 처분 후에 목돈을 예금으로 넣고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은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후에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5천만 원 이상의 예금만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1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결국 집을 팔고 생긴 돈이 소득이 되어버려서 기초연금을 끊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내가 옮겨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계산이 어렵다면 얼마든지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5번째는 자녀 명의 대여로 끊기는 이유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부분이죠. 자녀들에게 자동차 혹은 사업자 혹은 통장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히나 자녀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사업자를 또 추가로 내기 위해서 자녀에게 어머님이 혹은 아버님이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에도 명의 대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한 경우냐? 우선 명의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출처와 상관없이 100% 본인 재산으로 간주가 돼요. 아무리 이거는 애들이 쓰는 통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는 차량가액의 전체가 자산으로 산정이 돼서 또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이 되고요. 사업자도 수익이 없더라도 사업체에 자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주는 이 호의가 내가 정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은 공제 범위 내로 운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월 112만원 이내 그리고 30% 공제를 계산을 했을 때 약 150만원 그 이하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공공근로나 활근로는 소득 인정액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려요. 근로소득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굳이 그걸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거는 비효율적이겠죠. 그걸 다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처분 대신에는 연금화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팔면은 그거를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예금을 넣었을 때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되면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주택연금,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으로 고려를 한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고 소득은 되지만 예금처럼 쌓이지 않아서 부담은 적게 되죠. 다만 농지연금도 공적 이전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이 반영은 됩니다. 다만 통장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소득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계산을 했을 때 뭐가 더 나에게 실익이 있는지 이런 건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금융자산은 제조사 전에 정리를 하시길 추천드려요. 기초연금 제조사는 2년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정확한 시기를 미리 체크하고요. 제조사 전에는 통장 속의 잔액을 조절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진단서나 치료계획서 등으로 목적성 입금을 소명을 한다면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저는 절대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명의 대여는 자녀에게 또는 누구에게나 명의 대여는 절대로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업자, 통장 모두 조사 시에 100% 본인 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복도 어렵고요. 자녀에게도 명확히 알려주셔야 이 자녀에게 베푸는 호의가 나에게 굉장한 불이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금이나 부동산 혹은 자녀 문제로 연금이 끊기신 적 있는가요? 있다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어르신들의 연금을 또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매달 34만원, 1년이면 4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 요소 그리고 4가지 관리 전략을 반드시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연금과 여러분의 혜택을 꼭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